작별하지 않는다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 경하, 인선, 정심이라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안에는 현실과 그 너머의 이야기가 공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난 이야기였고 지금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강 작가는 2014년에 실제 꿈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인선의 부탁으로 제주까지 내려간 경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인선의 집에 도착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선의 집에 도착하여 인선이 그 집에 살게 된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 안에서 제주 4.3 사건 등 우리 역사의 비인간적인 양태를 보여주는 아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비인간성의 단면과 촛불을 통해 빛을 제시하는 희망,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책을 접하고 제목이 왜 작별하지 않는다일까 궁금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책을 읽어 나가며 친구와의 이별, 가족과의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설을 다 읽고 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일어나는 작별을 그 누구는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별을 고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서 정말로 작별하지 않은 상태가 제목의 의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은 주어를 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의미는 나의 이야기 혹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 소설을 쓴 이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엄혹한 시대에 일어난 잔인하고 슬픈 이야기는 글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작가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슬픔이나 고통을 대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정면으로 마주하거나.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그것을 또 다른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에 이어 4.3 사건을 마주한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이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아직도 이름이 없습니다. 역사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아서 아직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건, 여전히 그 희생자들의 유족이 남아있는 현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그날의 기억조차 이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경하, 인선, 정심이라는 세 여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보통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관계가 주인공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경하, 인선, 정심 모두 주인공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경하의 이야기로 시작되어 인선의 이야기를 통해 정심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설에는 현기영의 순이삼촌, 지상의 숟가락 하나 등이 있습니다. 현기영 작가 역시 4.3 사건을 다루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는 유신 정권 시절이었죠. 이런 역사적 비극에서도 작가는 이 책이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살아있는 우리만의 역사는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 인권, 평등의 가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몫은 아닐까요?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학은 시대를 관통하여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성숙하게 하는 고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한강의 작품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문장과 너무도 인간적인, 그래서 서글프기까지 한 우리네 삶의 단면을 모루 눕혀 살핍니다. 그래서 아름답지만 때로는 슬프고 아프지요. 한편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와 자유는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듯 합니다. 작중 등장하는 촛불은 우리가 갖는 작은 희망은 아닐까요? 세상을 둘로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둘로 나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듯 수많은 세상이 존재하죠.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고통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하지 않나요? 인선의 집에 새를 구하러 가는 장면은 경아가 타인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한강 작가가 말한 사랑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막연하게나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현대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평범한, 하지만 어려운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대 정신을 기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은 늘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과거와 현재, 나와 당신 모두의 이야기입니다.